3절은 set collection입니다. 여러분 set collection의 특징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인덱스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중복에서 객체를 저장을 할 수가 없다. 자, 리스트 컬렉션은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만 set 컬렉션은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저장했다고 해서 먼저 검색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서 없이 막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고, 자, 너를 저장할 수는 있으되 하나만 너를 저장할 수 있다. 널도 여러분이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너를 저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set은 수학의 집합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집합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순서는 상관없죠. 똑같은 원소가 두 개 있는 집합이 있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합에 비유할 수 있다. 자, set은 또 구술 주머니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 구술 주머니에 구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술이 막 섞여버리죠. 그죠? 그냥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구술을 두 번 저장할 수 있나?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 또는 구술 주머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셋이 갖고 있는 메소드, 즉 셋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갖는 메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API 도큐먼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set java.util set. 자, 역시 이 set도 뭡니까? 제네릭 타입이죠. 그래서 저장하고 싶은 타입을 여기다가 넣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set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보니까 add. 자,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냥 객체만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객체를 지우는 거, remove. 역시 인덱스로 지우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가져오는 메소드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아까 리스트에는 뭐가 있었어요? get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get이 있어요, 없어요? get이 없죠. 그러면 객체 하나하나를 가져오는 방법이 없어요, 이 셋은. 그럼 저장만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뭐 효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을 갖고 오는 기능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꺼낼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터는 반복자라고 합니다. 반복자. 왜 반복자라고 그러냐면 반복해서 요소를 준다고 그래서 반복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호출하면 리턴 타입이 뭐가 나옵니까?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타입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터레이터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페이스 타입입니까? 자, 역시 제네릭 타입이죠. 그래서 set 안에 여러분이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면 요건 자동으로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set 안에 멤버가 들어가 있다면 자동으로 멤버가 됩니다. 자, 이 이터레이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자입니다. 왜 반복자라고 부르냐면 반복해서 요소를 갖고 온다 그래서 반복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has next. 자, 여러분이 has가 들어가면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has next는 다음 거를 가져올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게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거 갖고 와 하는 게 뭐예요? next.
그래서 next 하면 하나씩 이제 갖고 오는데 이제 문제는 갖고 올 게 있어야 next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갖고 올 게 없는데 next 하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next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져올 게 있느냐부터 확인을 하고 가져올 게 있으면 즉 true를 리턴하면 자 next 하나 갖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 제거를 하는데 현재 갖고 온 이놈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제거가 일어나냐면 set에서 제거가 일어납니다. iterator에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set에서 제거가 된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이 set 객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iterator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객체가 3개가 들어가 있다. 이터레이트는 요 개수를 파악을 해서 has next 가져올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가져올 게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next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이걸 A라고 주고 B라고 주고 C라고 줍시다요. 그러면 A 객체를 next 했을 때 가져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B, C죠. 그래서 has next 하잖아요. 그러면 가져올 게 있으니까 true예요. 그럼 하나 가져와 했어요. 자, 이번에는 C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가져왔고 한 번 가져왔고 이거 한 번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하나 남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게 이터레이터입니다. 이게. 자, 이터레이터한테 또 가져올 게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 있죠. 그럼 얘를 이제 가져와라고 하는 게 next예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한 번씩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죠. 그럼 has next는 false가 돼요. 이해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어 있는 객체를 꺼내어서 가져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지 여기 있는 걸 지우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next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가져온 것을 내가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제거를 한다. 그러면 이 가져온 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예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참조만 가져올 뿐이지 실제 요거를 갖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가져온 이걸 가지고 리무브를 해버리면 실제 셋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셋에서 객체를 추가할 때는 add, 객체를 삭제할 때는 remove를 쓰는데 물론 여기 클리어도 있습니다. 다 지우는 거. 근데 객체를 가져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요 이터레이터 이거를 통해서 가져와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contains, is empty, size 이런 것들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가 포함되어 있느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 다음에 set 안에 객체가 없느냐 비어 있느냐 비어 있으면 true. 그 다음에 set 객체 안에 객체가 몇 개냐 조사할 때. 실제로 객체를 가져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딱 어떤 객체를 지목해서 갖고 와 이건 안 돼요. 그냥 전체 셋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복자를 얻어서 여러분이 has next 해서 가져올 게 있느냐 물어보고 있으면 next 가져와. 만약에 지울 필요가 있으면 remove에서 set에서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s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구형 클래스로 해시셋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 e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실제 셋에 저장되는 타입, 예를 들어 멤버라 같으면 멤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만 멤버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 셋 안에는 어떠한 객체든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왜?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지정을 뭔가를 했다면 지정된 객체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쓰지. 여러분 이런 형태는 잘 쓰지 않는다. 자, 요거 어디서 본 기억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 저기 12장에서 오브젝트 할 때 해시코드 이퀄스 할 때 이 그림 한번 있었죠? 그래서 동등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 처음에 해시코드 값이 같은지를 봐요. 그래서 같다면 그 다음에 뭘 판단한다? 이퀄스 메소드가 true가 나오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나오면 비로소 동등 객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된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set은 중복해서 저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객체는 당연히 동등하죠. 근데 다른 객체라 하더라도 해시 코드가 같고 equals 했는데 true가 나왔다. 그러면 객체는 비록 다르지만 동등 객체로 판정을 하고 두 번 저장하지 않는다. 하나만 저장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 예제를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set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set 컬렉션 안에는 뭐만 저장한다? 문자 열만 저장한다. 자, 구형 객체는 뭘 사용한다? 해시 set이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이 객체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add 5번 add 하는데 첫 번째 add하고 네 번째 add를 보니까 문자 열이 똑같죠. 여러분이 문자 열이 똑같으면 해시 코드도 같고 equals도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두 번 저장 안 돼요. 한 번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문자 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를 조사를 했을 때 이 사이즈에는 뭐가 나온다? 4. 그래서 4를 저장해서 출력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예제. 자, 멤버라고 하는 내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자, 네임과 에이지 필더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네임과 에이지를 받아서 필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를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시코드하고 이퀄스 재정의 하고 있죠. 자, 해시코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자열의 해시코드에다가 에이지를 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네임도 똑같은 값, 에이지도 똑같은 값이라면 항상 이 해시코드는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멤버 객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네임하고 에이지가만 같다면 똑같은 해시코드가 나오도록 했어요. 자, 요 equal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보면 자, 여기에 대입되는 객체가 멤버 객체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멤버 객체는 멤버 객체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멤버가 안 들어오고 엉뚱한 게 들어오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멤버가 일단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들어왔다면 자, 타겟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고 자, 그 다음에 타겟의 네임과 여기의 네임이 같으냐를 equals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의 나이와 여기의 나이가 같은지를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둘 다 여러분이 true가 나와야 자, 이 equals는 true를 리턴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름이 같고 age만 같다 그러면 이 equals는 true를 리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멤버를 선언해 놓고 이제 이 밑에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set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멤버 타입만 내가 저장하겠다라고 지정했죠. 해시 set 멤버. 자, 이때 멤버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앞에가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해시 set은 멤버 객체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add 했어요. 자, 두 개의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객체죠. 근데 이름이 같고 나이가 같아요. 비록 다른 객체지만 이 두 개는 동등 객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dd를 두 번을 했지만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하나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사해 보면 얼마 나온다 얘가?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것도 같이 실습하시고요. 자, 요것도 같이 실습했어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을 가지고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멤버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멤버를 여러분이 저장하도록 해본 거죠. 자, 이 실습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자, set collection은 객체 하나하나를 가져오는 메소드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객체를 그러면 전혀 가져올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을 못 가려,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거 가져와. 이거는 못해도 그 셋 안에 있는 객체들을 한 번씩 가져오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코드 보세요. 자, 여러분 셋 컬렉션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for라고 하는 우리 이 향상된 그 구문, 우리 포문에 향상된 구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배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스트도 요 자리에 올 수 있었죠. 그죠? 이제 셋도 요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문이 한번 실행할 때 이제 이 셋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반복해서 또 그 다음 거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셋이 만약에 안에 객체가 5개가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포문은 5번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항상 뭐든지 올 수 있습니까? 뭐 배열도 오고 뭐 리스트도 오고 뭐 셋도 오고 뭐든지 다 올 수 있습니까?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리스트 한번 보세요. java.util 리스트로 가보세요. 자, 어떤 인터페이스가 됐든 어떤 클래스가 됐든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또는 상속하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 트러블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트러블 아까 이터레이터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번역했죠? 반복자라고 번역했죠. 그죠?
그러면 이터러블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반복할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라면 얘를 상속을 하거나 또는 얘가 클래스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거나 하여튼 이러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타입, 구현한 타입, 상속하거나 구현한 타입은 무조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왜냐하면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 안의 요소를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set 넣어보세요. set. 자, java.util.set. 자, set도 이 트러블을 지금 상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했거나 구현한 그런 타입이라면 전부 다 이 향상된 포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셋 안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복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에서 처리한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아까 여러분이 이 셋 객체의 어떤 메소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뭘 얻어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타입의 반복자를 얻게 되면 그래서 이 반복자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has next, next, remove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자,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while문을 작성하고 여기에 자, 가져올 게 있느냐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의 has next. 그래서 가져올 게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 갖고 와. 해서 이제 하나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has next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가져올 게 있냐? 있으면 또 true면 또 하나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t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한 번씩 가져왔을 때 마지막에는 가져올 게 없죠. 그럼 얘가 false가 되고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 가져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next 하게 되면은 이건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예제 한번 보시죠. 자, set 타입으로 여러분이 해시셋이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어요. 자, 내가 지금 현재 4개의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객체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를 4개를 저장을 했어요. 자, 얘가 먼저 저장됐다고 해서 순서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막 뒤죽박죽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4개를 내가 특정 객체를 딱 지정해가지고, 야, 그거 다오.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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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처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set collection을 통해서 iterator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뭐를 얻어낸다? 반복자 객체를 얻어낸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스트링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요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이 문자열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것도 다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스트링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가 다 멤버 객체라 그러면 이게는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자를 얻어낸 다음에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조건식에 has next 이제 이거를 이제 호출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가져올 게 있으면 얘는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래서 가져올 게 있으면 자 하나 가져와가 iterator.next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자, 가져온 이게 셋에서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 셋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셋에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셋에 있는 이 스트링 객체의 참조만 리턴되는 거예요. 셋에는 여전히 이 객체는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거 중에 하나를 갖고 오겠죠. 왜냐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뭘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를 가져와요. 가져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자, 여기 쓰는 if문을 사용해서 만약에 JSP라면, 가져온 게 JSP라는 문자 열이라면, 리무브를 하고 있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이터레이터에서 삭제가 되느냐? 절대 아니고요. 이터레이터는 객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얘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객체를 참조해서 가져올 뿐이지. 이 이터레이터 자체가 이런 객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리무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어디서 제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셋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져온 이게 JSP라면 리무브해라. 그러면 현재 가져온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JSP를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추리가 되니까 얘가 여러분이 셋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폼은 한번 보세요. 이 폼은 자, 여기에 여러분이 셋이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셋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 트러블을 구현한 것은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이제 이 셋에 지금 현재 4개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는 몇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지웠죠? 여기서 또 하나 지우고 있죠? 그럼 이 시점에 셋 안에 든 거는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2번 실행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리무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은 예외가 발생할까요? 자, 자, 스트링 엘리먼트 자, set 자, 이렇게 주고 if element equals 자, JSP 자, set.remove element 자, 여러분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될까요? 아니면은 예외가 발생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set에서 하나를 갖고 온 게 자, JSP라면 맞습니까? 자, set에서 이 JSP를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게 JSP라면 set에서 이 JSP를 제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실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 자주 해요. 내가 이 컬렉션 안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거를 그 컬렉션에서 제거를 하고 싶다. 그때 여러분은 포문을 쓰면은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는 거는 포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포를 써가지고 하나씩 갖고 와서 비교해서 맞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이 포의 동작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이 포는 시작할 때 내가 몇 번 돌 것인지를 이미 결정을 해요. 자, 여기 셋에 지금 현재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포는 4번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중간에서 이 컬렉션의 요소를 하나를 삭제를 해버리죠.
그럼 원래는 4개였는데 이 안에 요소가 3개밖에 안 남죠. 그럼 포의 횟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얘는 원래 4번을 돌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를 여기를 제거를 해버리니까 얘는 3개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포를 돌 수가 없는데 돌아버리면은 에라버립니다. 에라. 그래서 왜 에라냐? 여기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요소의 개수를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포가 여기에서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4번 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개수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예제 실습을 할 때 요렇게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요 코드를 여러분이 여기 밑에다가 넣고 요 자리는 JSP가 이제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JSP는 위에서 지웠으니까. JDBC도 위에서 지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바 아니면 스프링 중에 여기 하나를 넣어 보세요. 자바 또는 스프링 넣고 이제 요 if문을 요 출력문 다음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에러가 나나 안 나나.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이렇게 이제 포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조사해서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방법.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가져올 게 있느냐를 조사를 하고 가져올 게 있으면은 가져오는 이런 방식.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져올 게 있느냐를 항상 먼저 실행하고 가져와서 여러분이 자, 제거를 이제 하면 또 돌아서 또 가져올 게 있느냐를 또 묻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계속 물어요, 얘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면 얘는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야지. 이런 포문을 사용해서 도중에 여러분이 이 개수를 변경하는 코드를 넣으면 안 된다. 여러분 리무브도 안 되겠지만 뭐도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애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예제를 일단 요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요 if를 여기 넣고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세요.